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책에서만 보던 그런 사건을 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였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였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멘탈이 나갔어. 그래서 항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했네? 검사가 항소를 해서 자, 이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1심까지 사건이 진행이 됐고 얘가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걸 전혀 몰랐다가 검사가 항소를 하니까 검사 항소 이유서가 집으로 날아온 거예요. 우편으로.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알게 된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검사가 항소를 했던 거야. 이게 뭐야? 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왜? 우리 아들이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지가 항소를 안 했으면 더 나아질 게 없잖아요. 검사가 심지어 항소를 했어. 자, 올려치기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 아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제 멘탈이 나가셨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다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뛰어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하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켰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랑 합의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집행유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취지인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1심에서 판사가 구속을 안 시켜.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와서 어떻게 항소장을 민원실에서 써서 그날 그냥 바로 내고 집에 오는 게 맞아. 근데 그거를 안 한 겁니다. 멘탈이 완전 나갔어. 자, 나는 이 사건을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 하겠고 피해자랑 합의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의뢰인들이요. 이런 일을 겪으면 회피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멍하니 지내고 있었던 거지.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이거는 평소라면 불행인데 이건 다행이야. 검사가 항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검사가 항소를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징역 1년이었나? 징역 1년 6월이었나? 아무튼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러면은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 이제 구속돼야지. 너 1심에서 실형 나온 거 확정됐잖아. 자, 1심에서는 너가 항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정 구속까지는 안 시켰는데 항소 안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됐거든. 자, 이제 교도소 가자.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근데 검사가 항소를 한 거야. 자, 그럼 검사가 항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올려치기를 당하겠죠? 올려치기 해달라고 지금 한 거잖아. 피고인은 항소를 안 했는데 검사만 항소를 했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자, 그러니까 큰일 난 사안이에요. 큰일 난 거. 그러면은 지금 징역 1년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잖아. 징역 2년을 그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검사가 항소를 해주는 바람에 당장 구속은 안 됐어. 럭키 이렇게 되는 거야. 동전의 양면처럼 럭키한 것과 언럭키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상담을 딱 왔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찍 상담을 오더지. 근데 부모님이 몰랐대. 알았으면은 해서 빨리 항소심은 사선 변호사 선임해서 뭔가 하자 이랬을 텐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항소를 한 쪽의 이익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건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제가 이건 합의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줄 것 같다. 근데 안 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지금 정황상 쥐가 항소도 안 하고 쥐는 실형 살겠다고 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재판부가 삐딱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상황인데 자, 대법원의 판례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검사의 상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심판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가변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사만 항소를 했어. 자, 그러면 보통은 검사가 더 세게 처벌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원심은 너무 과경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경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한 처분을 내려주세요. 라고 보통은 상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이 사건이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검사가 얘기한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유들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피고인한테도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도 막 적으면서 어필을 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서 우리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어쨌든 굉장히 잘 사건을 마무리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성인인데 이제 미성년자와 16세 미만인 자와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성관계를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어쨌든 부모님이 알게 돼서 갑자기 고소가 들어오고, 또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좀 뭐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 뭐 집에서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로 피고인이 좀 멘탈이 털린 상황이라 이거를 좀 변호사도 선임을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어영부영 1심까지 보냈고, 심지어 항소도 안 했던,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사건인데, 정말 다행히 검사가 항소를 해줬고, 검사가 그걸 알고 항소를 해주진 않았겠죠? 검사는 더 세게 처벌해달라고 항소를 했는데, 여튼 다행히 검사가 항소를 해주는 바람에 실형을 안 살고, 우리는 시간을 벌었으니까 항소심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했고, 모두가 만족한 그런 사례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걔랑 나랑 서로 좋아서 했어요 라는 게 무죄 주장이 아니니까, 어쨌든 걔 나이가 명백하고 내 나이가 명백하면 그냥 성립하는 거라 이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면 실형,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보통은 이렇게 수학공식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실형이 나왔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나올 것 같으니까 1심에서 법정구속 안 시킨 거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이죠. 다행히 검사가 항소를 해주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합의가 됐고 집행유예를 받고 끝이 났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진행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 저도 궁금했고, 진짜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검사만 항소했지만 직권으로 법원이 심판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이 대법원의 논리가 진짜로 적용이 되는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적용이 돼서 다행히 집행유예가 나왔다 하는 그런 성공 사례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